한 번만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해 볼까요? 노후 준비 열심히 하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펀드든 연금보험이든 부동산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 설명회도 가보고 보험 설계사 얘기도 들어보고 재테크 책도 사서 뒤적여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막상 나이 들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노후 준비돈이라고만 가르쳐 놓고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기꾼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기득권의 화려한 포장 속 꼼수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건 전혀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뭔지 아세요?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편하게 월세 나오는 빌딩 투자하라. 이율 높은 금융상품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장형 연금이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결국 본인들 수수료 챙기고 나면 남는 건 투자자의 책임뿐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은퇴 준비는 금융 공부가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정말 필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사례 3개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실제로 제 지인 이야기예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회사 다닌 60대 초반 남자분인데 퇴직금을 꽤 받았어요. 평생 은행하고만 거래해서 이 정도면 노후는 괜찮겠지 생각했죠. 퇴직하자마자 찾아온 게 바로 지인 추천이었어요. 형님, 이거 요즘 강남 부자들이 다 하는 거야. 사두면 임대 수익 보장돼. 결국 상가 분양권을 샀는데요. 막상 지어지고 나니 공실이 줄줄이 약속했던 임대 보장금은 시행사 부도 나서 못 받고 대출이자만 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돈 굴리는 법은 몰라도 사람 믿는 법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서글픈 얘기죠. 퇴직금은커녕 노년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분명합니다. 돈을 맡길 때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설명해 준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 수수료를 위해 설계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흔한 경우예요. 60대 여성분이 남편과 함께 수십 년 맞벌이로 돈을 모았어요. 평생 아끼고 살았고 노후 자금은 은행에 넣어뒀죠. 그러다 은퇴 후 한가해지고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권유받습니다. 연금형으로 바꿔드릴게요. 월 100만 원씩 평생 나오게 해드릴게요. 솔깃하죠? 근데 약관을 보면 수수료가 10% 넘게 떼이고 중도 해지하면 손실이 크고 환급도 지연되고 이율도 시중금리보다 낮아요. 결국 노후 자금의 유동성을 잃어버리고 매달 나오는 용돈 수준으로 쪼개버린 거죠. 가장 아픈 건 이분이 스스로를 탓했다는 거예요. 내가 멍청했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는 화려한 평생연금 포장을 앞세워서 노인들의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정말 필요한 공부는 이거예요. 어떤 상품도 내 돈을 지켜줄 수 없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 사지 않는다. 이 원칙이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더 무거운 얘기예요. 70세 부부가 시골에 살면서 연금을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귀가 얇아요. 어디서 이상한 재테크 강연을 듣고 와서 부모님 돈을 뺏어가듯 권유했어요. 부모님 이거 투자하면 입에 돼. 나 믿고 하세요. 노부부는 아들을 믿었죠. 몇 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핏더미에 앉았고 부모님은 남은 돈도 나눠주며 빚을 막아주었어요. 마지막엔 우리가 더 벌어봤자 뭐하냐, 자식이 무너지면 끝이지 하면서 눈물을 삼켰대요. 이건 사기꾼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가족 간에도 돈 이야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랑이 비극으로 바뀝니다. 노후 준비는 돈 공부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법, 감정의 거리 두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 모을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불안하고 외롭고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이 심리를 노린 게 각종 사기, 편법 재테크, 고수익 미끼 상품이에요.
심지어 가족도 내 노후 자금을 두고 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금융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기 공부가 더 중요하다. 세상이 속이려고 할 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습니다. 보장한다는 말은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설명을 듣고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두세요. 혼자 다시 계산해보고 이해 안 가면 거절하세요. 셋째, 계약서와 약관을 끝까지 읽으세요. 너무 어려우면 자식, 친구, 전문가 누구라도 같이 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넷째, 가족에게도 돈 이야기를 명확히 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가장 아픈 게 몸이 아니라고들 하죠. 사람과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믿었던 데서 배신당하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을 때 그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그런 일 안 당하려면요. 돈을 지키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 모으기 공부만이 아니라 사기당하지 않는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내 노후를 지켜주는 공부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좋은 상품을 찾기 전에 나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힘부터 길러봅시다.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당신의 노후는 정말 소중하니까 누구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합시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요. 그리고 서로에게 알려줘요. 속이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그래야 우리의 노후가 진짜 안전해질 테니까요. 아까 이야기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눈을 길러야 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금융 사기나 기득권의 합법적 수탈 같은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아주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노후 자금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가 안전이라는 단어를 세일즈 도구로 쓰거든요. 이율 23% 상품도 안전하지만 그마저도 수수료와 세금을 빼면 사실상 손실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생각하면요. 예를 들어 1억을 3%짜리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후 2.5% 정도 남습니다. 연 250만 원 이자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3%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설명 안 해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강조하는 게 금융권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상품 비교가 아니라 개념 공부예요. 내가 원하는 건 명목 수익이 아니라 실질 수익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연금형 보험 이야기를 좀 더 파보죠.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니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심리를 노리는 게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문제는 사업비 수수료가 정말 큽니다. 보험 설계사 수수료가 첫 해 납입금의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의 7,080%밖에 안 되는 게 흔해요.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이자를 불려서 이익을 남기고 가입자는 수수료와 낮은 이율을 감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저금리 시대에는 기대 수익률이 1%대인 상품도 있습니다. 평생 연금 나온다는 말이 달콤하지만 결국 내 돈을 오랫동안 락나크 걸어두고 운영사는 굴리고 수익은 조금 떼서 나눠주는 구조예요. 내가 1억을 보험사에 주면 나중에 돌려받는 게 총액으로 1억도 안 될 수 있어요. 그걸 매달 용돈처럼 쪼개서 주는 거죠. 이거 정말 위험한 구조입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세요. 총 납입금 vs 총 수령액, 사업비 수수료 구조, 중도해지 시 환급금, 약정 이율.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설계사 수수료를 위해 가입하는 꼴이 됩니다. 부끄러워도 모르면 물어보고 이해 안 되면 거절하는 게 정답이에요. 세 번째, 부동산 사기성 분양권 투자 이야기. 이건 정말 많이 당해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근 경기권에서 60대 부부가 퇴직금을 들고 상가 분양 설명회에 갔어요. 브로셔에는
월세 보장 300만 원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개발 계획도 화려했어요.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대출 알선까지 해주니 부담 없어 보였죠. 근데 입주 시점 되니까 주변 상가는 텅텅 비고 보장한다던 임대료 지급은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끊겼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매달 대출이자 150만 원을 내며 빈 상가를 들고 있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임대 보장이란 게 사실상 시행사 자금으로 임시로 떼우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보장 기간 끝나면 시장가에 맞춰야 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공실이 나는 거예요. 또 계약서엔 임대 보장금 지급 중단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60대 부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양형 상가는 전문가도 못 이기는 도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퇴직금으로 할 게 아니에요. 개발 계획이 확정인지 확인, 분양 보장 약정의 법적 강제력, 주변 시세와 공실률, 임대 보장금 지급 주체의 재정 상태. 이걸 안 보면 100% 당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번째, 가족 간 돈거래와 투자 권유 문제. 이건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자식이 권유해서, 조카가 권유해서, 교회 친구가 권유해서. 이렇게 해서 망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경계심을 풀어요. 설마 내 자식이 날 속이겠어? 그런데 문제는 자식도 사기를 당한 다음 부모님 돈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식이 돈에 쪼들리면 부모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족 간 돈 이야기는 냉정해야 합니다. 문서로 남길 것, 용도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할 것, 못 갚아도 괜찮을 돈만 줄 것, 투자 권유는 100% 거절할 것. 가족을 믿는다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짜 권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돈 이야기는 무조건 종이에 써서 계산하세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감정이 휘둘립니다. 둘째, 투자 권유 받으면 무조건 하루만 생각하겠다고 하세요. 그 사이에 인터넷 검색, 유튜브, 주변 전문가 등 최대한 알아보세요. 셋째, 주변에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경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만들어 두세요. 설계사나 분양사 직원이 아니라 진짜 고객 입장에서 경험 많은 사람 말이에요. 넷째, 계약서는 이해 안 가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돈을 지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도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이 돈은 이렇게 관리하자고 합의해 두세요. 이게 진짜 재산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적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내 불안을 건드리는 설계사, 내 허영심을 자극하는 분양업자, 내 사랑을 이용하는 가족까지. 그래서 은퇴 준비의 진짜 공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읽는 법이에요. 이건 책 한 권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배우고 의심하고 대화하고 지켜야 하는 평생 과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공부가 귀찮다고 포기하면 결국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만 신이 납니다.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바꿔봅시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게 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속지 맙시다. 꼭 약속해요.